부분 보고 있는 거지 지금. 맞아. 몇 문제나 됐다고 그걸 오늘 또 보고 있는겨. 자, 봅시다. 저번 시간에 했던 내용에다가 플러스 조금만 더 내용을 붙여서 문제 같이 좀 풀어보고요. 그 다음에 숙제 검사도 같이 좀 하고 해보도록 할게. 무슨 말인지 알겠죠? 네, 봅시다. 새로운 친구들은 유튜브 구독은 눌렀니? 나중에 또 못 찾아가지고 헤매이지 말고 눌러놔. 알겠지? 아니면 어디 구독 누르기 귀찮으면 메모장에 적어두던가. 하셨죠? 네, 봅시다. 우리 저번에 얘들아 고차 방정식 내용을 보면서 고차 방정식 내용을 이제 보면서 어떻게 인수분해가 될 수 있는지에 대해서 막 열심히 보다가 이제 끝을 났고, 그리고 선생님이 고차 방정식에서 이제 근과 계수의 관계, 근과 계수의 관계라고 해가지고 그때 여기 인수분해되는 방법 몇 가지 써놓고 여기 근과 계수의 관계 써놓고서 설명을 못 했었어요. 여러분들 그때 막 7시 넘어가가지고 표정 다 이렇게 엉망돼가지고 있어가지고 일찍 끝냈던 것 같은데, 자, 오늘 근과 계수의 관계부터 좀 볼 거야. 졸려, 민수지? 졸려? 혹시 덥니? 그래요. 자, 근과 계수의 관계부터 봅시다. 자, 이게 3차 방정식 버전이 있고요, 4차 방정식 버전이 있어. 근데 3차 방정식이나 3차 방정식이나 4차 방정식이나 다 외우는 게 똑같거든요. 외우는 게 똑같아. 근데 이걸 조금 더 거슬러 올라가면은 뭐 배운 친구들은 알겠지만 2차 방정식이랑도 다 외울 수 있는 방법이 똑같아가지고 하는 김에 같이 다 해봅시다. 2차부터 한번 써볼게요. 2차부터 써볼게. 자, 그럼 2차 방정식이라는 건 당연히 생겨먹은 형태가 ax제곱 더하기 bx 더하기 c는 0이라고 되어 있는 이런 형태일 거고, 당연히 2차기 때문에 a는 0이 아니라는 단서는 무조건 붙을 거야. 자, 그랬을 때 우리가 여기서 나오는 근을 이제 상정을 좀 해야지. 이렇게 알파, 베타 이렇게 두기도 하잖아. 자, 그랬을 때 우리가 요 근을 하나씩 더한 거, 알파 하나랑 베타 하나 더한 거를 쓸 수가 있고요. 또 2개씩 곱해서 더한 거를 쓸 수가 있었어. 자, 그래서 결론부터 얘기를 해보면 얘는 a분의 마이너스 b였고 얘는 a분의 c라는 것으로 쓸 수가 있었거든요. 자, 근데 조금 더 봐봐. 그냥 외우는 방법은 한 번에 외울 수 있으니까. 이제 3차 방정식을 볼 거야. 3차 방정식을 봅시다. 3차 방정식 같은 경우는 생겨먹은 상태가 당연히 ax 세제곱부터 시작을 해서 그 다음 bx제곱, cx, d 이런 식으로 이제 흘러갈 거고, 당연히 a는 0이 아니라는 단서는 항상 깔고 가야 되는 거. 여러분들 이거 되게 나중에 또 시험 문제 치사하게 나올 수 있어. 요번에 남고여고에서는 요 최고차항 계수 가지고 건든 문제가 없었거든. 그러니까 요번에 고차 방정식 문제를 풀 때는 아마 이거 건드는 문제가 나올 수도 있겠죠. 한번 안 건드렸으니까. 자, 이랬을 때 우리가 근이라는 것을 이제 3차 방정식이니까 3개. 그래서 알파, 베타, 감마 이런 형태로 쓸 수가 있고, 야, 이때도 마찬가지로 근과 계수의 관계가 근들을 하나씩 이렇게 더하는 형태를 하나 쓸 수가 있고, 그 다음 근을 2개씩 곱해. 그러니까 알파, 베타 곱한 거 쓰고, 그 다음 베타랑 감마를 곱한 거 쓰고, 그리고 알파랑 감마를 곱한 거를 써서 이것들을 더한 것에 대해서 얼마의 값을 갖는지를 알 수가 있어요. 그리고 2개씩 또 곱해봤으니 이제는 요 3개를 싹 다 곱해주는 알파, 베타, 감마 이런 형태에 대해서도 쓸 수가 있거든요. 자, 그때마다 각각 계산된 결과는 a분의 마이너스 b, 여긴 a분의 c, 여기는 a분의 마이너스 d 이렇게 쓸 수가 있습니다. 쓸 수가 있어요. 일단 외우는 거 알려드릴 거고, 그 다음 마찬가지로 마지막 4차 방정식인데, 요 4차 방정식은 솔직히 말하면은 원래는 뭐 이걸 가지고 굳이 내라고 할 이유가 없기는 한데, 이제 여러분들을 괴롭히게 만들기 위해서, 그러니까 식을 좀 복잡하게 해서 시간 좀 쓰게 하기 위해서 내는 경향이 좀 있거든요. 그러니까 일단은 알아둡시다. 모르면 문제가 생기니까. 자, 이렇게 4차 방정식이 생겨요. 당연히 a는 0이 아니라는 거 계속해서 중요하다고 말하고 있어. 자, 이랬을 때 근이라는 것은 당연히 근이 4개니까 알파, 베타, 감마 이렇게 델타라고 쓸 수가 있어요. 델타라고 쓸 수가 있어요. 외워야 되는 거야, 이름이니까.
자, 이랬을 때 똑같이 외우는 방법은요. 그 근을 하나씩 더하는 거. 알파, 베타, 감마, 델타 더하는 거 쓸 수가 있고요. 그 다음 두 개씩 할 거야. 알파, 베타, 알파, 감마, 알파, 델타. 요 알파 가지고 두 개씩 곱할 거니까 요렇게 곱하는 걸 쓴 거다. 괜찮니? 그 다음 이제 베타 가지고 쓸 거야. 그래서 베타 가지고는 알파로 가면 아까랑 겹치니까 베타를 감마랑 연결시켜서 베타, 감마, 그리고 베타, 델타 쓸 수가 있고요. 마지막 이제 감마 가지고 쓰는 건 델타랑만 연결하면 되는 거니까 여기다가 감마, 델타 이렇게 쓸 수 있는 값이 있습니다. 됐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세 번째로 이번에는 두 개씩도 했으니까 세 개씩도 할 수 있어서 세 개씩 알파, 베타, 감마 곱한 거 그리고 알파, 베타, 델타 곱한 거 쓸 수가 있고요. 알파, 감마, 델타 한 것도 쓸 수 있고 베타, 감마, 델타 한 걸 이렇게 쓸 수가 있어요. 지금 세 개씩 곱한 거야. 세 개씩 얘들아. 요 네 개 중에서 세 개씩 곱하는 걸 쓰는 거니까 얘를 델타 없는 걸로 생각하면 편하고 요 놈은 감마가 없는 놈으로 생각하면 편하고 요 놈은 베타가 없는 놈으로 생각. 요 놈은 알파가 없는 놈으로 생각. 괜찮죠? 자, 이렇게 된 결과도 쓸 수 있으며 마지막은 이 네 개를 다 곱한 값도 우리가 한 번에 알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걔도 한번 각각 얼마의 값을 갖는지 알아보면 a분의 마이너스 b, 여기는 a분의 c, 여기는 a분의 마이너스 d, 그리고 여기는 a분의 e 이렇게 쓸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일단 여러분들이 외워주길 바라는 식은요 그렇게 많지 않아요. 자, 2차 방정식에선 당연히 이렇게 2개, 그리고 3차 방정식에선 이렇게 나오는 3개의 관계. 3개의 관계. 이렇게 알 수가 있고요. 마찬가지로 4차 방정식에선 이렇게, 우와, 이게 뭐야? 분필이 박살이 났네? 이렇게 4개에 대한 결과를 갖다가 여러분들이 생각을 좀 해주면 됩니다. 그래서 예전부터 나한테 배웠던 친구들은 얘 외우는 거 열심히 막 다 외웠겠지만 한 번 더 봅시다. 자, 지금 내가 초록색으로 밑줄친 것들을 갖다 보시면요. 일단 봐봐. 식을 갖다가 쓴 순서가 다 비슷비슷해요. 제일 처음에 쓴 것들은 근들을 하나씩 써서 더했고요. 하나씩 써서 더했지, 그치? 그리고 두 번째는 두 개씩 곱한 거. 얘는 두 개밖에 없으니까 두 개 곱하면 끝이야. 근데 여기는 총 3개였기 때문에 두 개씩 곱한 게 이렇게 3개가 생길 것이고 여기는 근이 4차라서 총 4개이기 때문에 두 개씩 곱한 게 꽤나 이렇게 많이 나올 수 있었겠지. 그리고 이제 근을 3개씩 곱할 건데 얘는 2차 방정식이니까 근 3개를 곱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여기 3개 곱한 거 쓰시고 여기도 3개 곱한 거를 각각 쓰는 거. 여기 앉으면 될 것 같아. 곱한 거 썼고요. 마지막은 여기 4개 곱한 거. 이해됐니? 이해됐어요? 순서대로 하나씩, 두 개씩, 3개씩, 4개씩이라고 쓴 겁니다. 오케이? 자, 그랬을 때 이제 오른쪽에 있는 요 a분의 b, a분의 c, a분의 d, a분의 e가 어떻게 나온 거냐라고 한다면 분모 다 얼마야? 분모 다 a죠. 그쵸? 이렇게 외워야 돼. 분모 a라는 것은 최고차항의 개수예요. 분모는 다 뭐라고요? 최고차항의 개수야. 그래놓고 그 다음부터 쓰실 때 최고차항 개수 썼으니까 그 다음 거 b, 그리고 그 다음 거 c. 여기도 최고차항 개수 A 쓴 다음에는 그 다음부터 B, C, D 순서대로 쓰면 되고 여기도 B, C, D, E 순서대로 쓰면 된다는 겁니다. 오케이. 이건 살짝 틀어줄까? 방금 와서 덥나 보네. 자, 이렇게 쓰시면 되고요. 그 다음 이제 어디는 마이너스부터고 플러스 붙었잖아. 그래서 얘도 외우는 게 마플이라고 외워주면 돼요. 항상 마이너스부터 번갈아 가면서. 그러니까 여기 제일 처음에 쓴 것부터 말할 거니까 마이너스 붙여주고 여기는 아무것도 안 붙일 거고. 여기도 마이너스 붙였고 아무것도 안 붙여. 플러스고 여기 마이너스. 여기도 마이너스, 플러스, 마이너스, 플러스. 이런 식으로 가시면 된다라는 겁니다. 이해가 됐어요? 됐어요? 그래서 간단한 거 예제 하나만 살짝 보시면은 이런 거를 볼 수 있죠. 예를 들어서 2x 세제곱 마이너스 3x 제곱 플러스 1이라는 몇 차 방정식입니까? 3차 방정식이죠. 요 3차 방정식에서의 근이 알파, 베타, 감마라고 쓰인다면은 우리는 하나씩 더한 것도 생각을 할 수가 있고 두 개씩 해준 것도 생각을 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쓸 수가 있고 마지막으로 3개를 다 곱한 걸 쓸 수가 있었어. 그래서 방금 했던 내용을 한번 적용을 해보면 하나씩 더했어. 그러니까 여기 최고차항 계수 2 깔 거고 그 다음 계수 몇 차야? 2차항이 계수겠지? 그러니까 얼마 쓰시면 돼요? 마이너스 3을 쓸 거지. 근데 순서가 누구부터 쓴다고? 앞에다가 마이너스를 붙여서 쓸 거야. 그러니까 이 앞에다가 뭐도 붙여줘야 돼, 얘들아? 마이너스도 붙여서 얼마라고 쓰다? 2분의 3이라고 쓰더라. 괜찮니? 그 다음 2개씩 한 것은 마찬가지로 최고차항 계수를 쓸 거고요. 2개씩 한 것은 여기서 예분의 이거 다음 거를 써야 되는데 그 다음 게 계수가 얼마야 지금? 여기 2차항 계수니까 그 다음 1차항 계수 지금 있어 없어? 1차항 계수 없지? 없으니까 얼마라 써야 해? 0이라고 써야 되는 거 맞니? 괜찮니? 그러니까 2분의 0이니까 값은 얼마야? 0이에요. 이해가 되셨나요? 되셨어요? 네. 그 다음 알파, 베타, 감마 다 곱했어. 그러니까 최고차항 계수 분해 여기는 2차항 계수 쓰고 여기 1차항 계수 쓰니까 여기는 상수항을 써야 돼서 상수항인 플러스 1을 갖고 올 건데 순서가 마, 풀, 마를 붙여야 되니까 여기 마이너스를 붙여서 2분의 마이너스 1 이렇게 쓰면은 깔끔해지겠더라. 여기까지 이해가 됩니까? 됐어요? 얘들아 실제로 이거 근 좀 한번 구해 볼게. 여기 봐봐. 요 놈의 근을 한번 구하러 갑시다. 근. 우리 저번 시간에도 한번 배웠으니까 근을 한번 보시면 제 3차 방정식이야. 근을 구하래. 내가 9차 방정식에서 근 구하는 것은 어떤 방법밖에 없다고 했었나요? 아따 졸려라. 9차 방정식 인수분해해야 되잖아. 그치? 인수분해로밖에 뭐 근을 못 구해요. 자, 뭘로 구할 거야? 안 해. 뭐, 저 뭘로 해야 돼? 빨리 고차 방정식이잖아. 빨리 말해. 그래. 고마워. 조립제법 할 거예요. 조립제법 할 거야. 대입해서 0 되는 숫자 찾아. 얼마야? 오케이. 그러니까 1로 할 거니까 자, 쓰시고 여기 2 썼고 그 다음 마이너스 3 써야 되고 그 다음 1차항이 없으니까 0 반드시 써야 되죠? 잊으면 안 됩니다. 그리고 여기 1까지 써서 조립제법. 곱하니까 2,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 0 이렇게 됐네요. 그러니까 여기 1 때문에 우리는 저 식이 x 빼기 1 한 개와 여기에 있는 놈 2x 제곱 마이너스 x 마이너스 1은 0이라고 쓸 수가 있을 거다. 괜찮죠? 자, 그 다음 여기도 얘들아 2차식이니까 이게 1차식으로 더 인수분해되는지를 확인을 해야 되는데 되느냐 안 되느냐 확인해보자. 2x, x, 1 마이너스 하나 붙이면 나오는 거 보이나요? 괜찮으세요? 네, 그러니까 우리 실제로 쓰실 땐 x 빼기 1 하나랑 2x 하나랑 x 하나로 쪼개서 이렇게 써주면 되는 거 맞나요? 됐죠? 네, 그러니까 실제로 근이 누구라는 게 보여요, 여러분. 1 마이너스 2분의 1 됐니? 자, 내가 지금 여기서 하고 싶은 말이 있어, 얘들아. 근 몇 개 나왔어요? 자신감 있게 얘기해. 틀려도 괜찮아. 어차피 너만 틀릴 거 아니야, 얘들아, 여기서. 근 몇 개예요? 3개죠? 그쵸? 3개인데 1이 그냥 무슨 근일 뿐이야? 중복돼서 중근일 뿐이야. 맞아? 자,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 있는 알파, 베타, 감마 중에서 요 3개 중에서 어떤 2개의 문자는 1이라는 값을 가질 거고 나머지 하나는 마이너스 2분의 1이었겠지. 괜찮니? 그래서 쌤이 여기서 구한 요 값들을 여기다가 1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됐어요? 자, 그래주면 자 여기에 있는 요 1번식과 2번식과 3번식 자, 요약을 할 거야. 잘 들어. 자, 1번 해보시면 각자 더할 거니까 1 더하기 1 더하기 마이너스 2분의 1이니까 얼마인 거 보여요? 2분의 3인 거 확인되죠? 그쵸? 같다라는 거 확인됐고요. 그 다음 두 번째 것도 가보시면 알파, 베타 곱했으니까 1이고요. 그 다음 2분의 마이너스 1 2분의 마이너스 1을 각각 이렇게 더해주겠지. 됐죠? 그러니까 얼마입니까? 0 나오는 거 확인되지? 자, 그 다음 세 번째 것도 싹 다 곱하니까 1 곱하기 1 곱하기 2분의 마이너스 1이야. 그러니까 2분의 마이너스 1이라는 결과 나오는 거 보여요?
됐어요? 자, 그러니까 요약을 하자, 얘들아. 요약을 하자. 내가 지금 쓰고 싶은 요 근과 계수의 관계라는 것은 근이 이렇게 중복이 되어도 우리가 이제 외워야 될 요 근과 계수의 관계 그대로 성립, 적용시킬 수 있다, 없다? 적용시킬 수 있다라는 거야. 지금 보시다시피 두 개 나와도 그 두 개를 각각 하나씩 인정을 해주면 값이 나오잖아. 이해됐어요? 그러니까 근과 계수의 관계는 얘들아 중근 여부와는 관계가 있어, 없어? 이런 걸 관계 없다라 그러죠. 중근이 나오든 중근이 아닌 근들이 나오든 우리는 근과 계수의 관계 그대로 써도 괜찮다고요. 근과 계수의 관계는 중근 여부와 관계가 없다. 그러니까 그냥 우리 머릿속으로는 편리하게 그냥 쓰고 싶은 대로 쓰시면 되더라. 이렇게 기억해주면 됩니다. 괜찮나요? 자, 근데 하나만 더 물어볼게, 얘들아. 이 3차 방정식을 쌤이 예를 들어 썼는데 얘를 이제 인수분해 하다 보면 얘처럼 조립제법을 해가지고 1차식 하나와 2차식으로 이렇게 인수분해 될 때가 있을 거야. 자, 근데 얘는 운이 좋게 요 2차식이 1차로 인수분해가 잘 된 거지. 근데 우리 알다시피 요 2차가 항상 1차로 잘 인수분해 되니? 안 될 때도 있었거든요. 미안해, 내가 무음으로 안 바꿨나 봐. 잠깐만. 핸드폰 됐다. 자, 요 2차식이 1차식으로 인수분해가 안 될 때도 있어. 그런 거의 대표적인 예제가 뭐냐면 2차식이 뭐 이런 거 나올 때요. 이런 거 나오면은 1차로 쓰기 어렵지. 그렇지? 게다가 얘들아 이것도 봐봐. 실제로 얘 근을 구해보면 실근 나와요, 허근 나와요? 허근인 거 보이지? 판별식을 써보면 1 빼기 12니까 음수잖아. 그치? 그럼 여기서 궁금한 게 생기지 않을까? 만약에 얘가 인수분해가 안 돼서 여기서 2차 방정식에서 허근이 나와요. 그럼 서로 다른 두 허근이 나올 텐데 하나는 플러스 i, 하나는 마이너스 i 형태로 나올 거잖아. 서로 다른 두 허근이 나올 텐데 그 허근이 나왔을 때도 요 근과 계수의 관계 성립할까 안 할까? 이런 식이 있어요. 3차 방정식이니까 근이 알파, 베타, 감마. 뭐 물론 여기 1이 나왔으니까 이거 1 하나 이렇게 써도 괜찮겠죠? 그쵸? 이렇게 나왔을 때도 근과 계수의 관계 성립할까 안 할까? 성립합니다. 성립해요. 자, 여러분 이해만 하고 가봐. 자, 이거 우리 방금 허근이라고 판단했어. 실제로 허근 좀 구해볼게. 그 내공식을 쓰면 여기다가 11i 이렇게 되는 거 맞나요?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의 근은 플러스 루트 11i랑 마이너스 루트 11i 이렇게 두 개가 나올 거란 말이야. 근데 여러분 알다시피 하나의 근을 알파, 하나의 근을 베타라고 잠깐 넣어보면 두 근의 합 더해주면 근계관에 의해서 이렇게 쓸 수 있지. 1a분의 마이너스 b, a분의 마이너스 b 쓸 수 있지. 근데 실제로 둘이 더해봐요. 둘이 더하시면 어때요? 여기 i 쪽이랑 여기 i 허수 쪽이 사라지지. 그래서 이 나오는 거 보이냐?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느낀 거야. 두 개의 근이 허근이어도 근과 계수의 관계가 성립해요, 안 해요? 성립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차피 고차 방정식을 풀다 보면 1차식 인수들이 떨어지고 마지막에 2차식이 생길 수가 있단 말이야. 근데 2차식에서 어차피 허근이어도 근계관이 성립하니까 여기 근과 계수의 관계 정리할 때 허근이어도 성립한다, 안 한다? 한다라고 정리하면 괜찮겠냐? 이해됐니? 그러니까 실근이 나오든 허근이 나오든 무조건 근과 계수의 관계는 항상 성립한다는 거 잘 기억해 줬으면 좋겠네요. 여기까지 문제 없나요? 됐어요? 자, 이렇게까지 하시고 자, 이제 조금 더 중요한 내용들로 가봅시다. 좀 중요한 거? 실전적인 내용으로 가봅시다. 자, 보자. 여러분들
식을 갖다가 잘 써야 되잖아. 우리 뭐 2차 방정식, 2차 함수 활용도 시험 봐봐서 알겠지만은 뭐 여고 같은 경우는 뭐 이런 문제 있잖아요. 이거. 기억나죠? 사각형 넓이 최대값 구하라는 거. 그런 것처럼 우리가 얘들아 수학을 풀다 보면은 항상 식을 갖다가 잘 작성을 해야 돼. 그래서 내가 지금 무슨 얘기를 할 거냐면 근이라는 것을 활용해서 뭘 작성할 거다? 식을 갖다가 작성할 거다라는 내용을 좀 봅시다. 자, 여러분들 2차 방정식에서 어떤 걸 배웠었냐면 2차식에서 뭘 배웠었냐면 근이 1이랑 3이라고 했어요. 그럼 여러분들은 이러한 2차 방정식을 x 빼기 1 하나랑 x 빼기 3 하나 이렇게 갖고 있을 거라고 했던 거 기억합니까? 다 표정이 말을 좀 더 정확하게 해줄까? 2차 방정식이라고 쓸게요. 2차 방정식의 두 근을 갖다가 1과 3. 그럼 여러분들 그 2차 방정식은 근이 1이랑 3이니까 1 대입하면 0일 거고 3 대입하면 0일 거라서 x 빼기 1과 x 빼기 3을 이렇게 인수로 갖는 거 괜찮아요? 뭘로 갖는다고요? 인수로요. 인수로. 이거 얘들아 고3 끝날 때까지 중요하다. 인수로 이렇게 가질 거야. 근데 이 2차 방정식 최고차 한계수가 무조건 1이어야 되나? 아니지. 내가 요 앞에다가 여기다가 마이너스 2라고 써도 이 2차 방정식은 여전히 1이 근이고 3이 근인 거 보여요? 그쵸? 그러니까 여러분들 어떻게 배웠을 거냐면 요 앞에다가 뭘 붙여줘라? A를 이렇게 최고차 한계수를 붙여줘라. 아직 얼마인지는 모르니까 A를 붙여주자 했던 거 기억나죠? 이해되세요? 네. 그럼 이렇게 쓸 거니까 마찬가지야. 3차 방정식도 똑같겠지. 얘도 똑같아요. 만약에 여기서 근이 1과 마이너스 1과 2가 나왔다고 쳐볼게요. 그럼 여러분들은 여기서 방정식 어떻게 만들어요? x 빼기 1, x 플러스 1, x 빼기 2는 0 이렇게 쓰면 일단 근 나오지. 괜찮나? 그렇지만 잊으면 안 되는 거. 최고차 한계수가 얼마인지 모르니까 앞에다가 살포시 뭘 붙여주자? A를 갖다가 붙여주자라는 거. 다 기억나시죠? 이해되셨어요? 됐어요? 네. 이런 걸로 우리가 3차 방정식의 근을 통해서 이 식을 하나 만들 수 있다. 이 식을 만드는 방법은 무슨 정리냐 이런 게? 인수정리. 항등식 단원에서 배웠죠? 인수정리. 너무나도 중요한 정리를 이용해서 배울 겁니다. 오케이. 됐어요? 자. 보자. 봐봐요. 3차식. 3차 방정식 x세제곱 플러스 어쩌고 하는 놈이 있다고 칠게요. 상황을 잘 따라와 보세요. x세제곱 플러스 어쩌고 하는 식이 있어요. 쟤는 최고차 한계수가 얼마죠? 1이죠. 그쵸? 네, 그랬을 때 요놈의 근이 1, 2, 3이라고 해볼게요. 그랬을 때 방정식은 어떻게 되니? 라고 물어봤다고 해보자. 그럼 방금 배웠던 요 내용처럼 우리는 요 방정식을 1 넣었을 때 근, 2 넣었을 때 근, 3 넣었을 때 근이고 여기서 최고차 한계수가 1인 게 보이니까 앞에다가 1 이렇게 살포시 딱 써주면 될 거야. 여기까지 됐어요? 자, 근데 얘들아 우리 방정식이 주어질 때 보통 이렇게 이쁘게 인수분해돼서 나오는 게 아니라 보통 이렇게 전개돼서 나와 있죠. 그쵸? 그래서 우리가 얘를 한번 전개를 좀 시켜볼 거거든. 어떻게 나오는지. 자, 얘를 전개를 시켜보면 이게 예전에 배웠던 친구들은 잘 따라와봐. 딴 친구들은 어떻게 배우는지 모르겠어. 문자랑 숫자가 있죠? 그쵸? 어차피 곱하면 3차니까 다 x끼리만 먼저 곱해서 3차를 만들면 세제곱 나오고요. 그 다음 이제 x를 2번 하고 숫자를 한 번 할 거야. 그래서 마일 xx 또 마이 xx 마3
x 해서 써주면 얘를 이렇게 쓸 수 있지 않나? 괜찮니? 정말 돼요? 안 되면 말해줘야 돼요, 여러분. 괜찮습니까? 효연이 괜찮냐? 졸려? 그리고요, 이제는 1차 항을 쓸 거야. 1차 항은 x를 한 번만 선택할 거니까 이제 숫자를 두 번 해줘요. 그래서 x를 여기서 뽑게 되면 숫자, 마2랑 마3을 곱한 거. 이해돼요? 그러니까 얘를 어떻게 쓸 거냐면 2 곱하기 3. 그리고 x를 여기서 뽑으면 마1과 마3을 곱하니까요. 1 곱하기 3. 됐니? 그리고 x를 여기서 뽑으면 숫자 해서 1 곱하기 2. 이렇게 써도 괜찮습니까? 됐죠? 그리고 마지막 이제 x가 없는 거. 빵차식. 그러니까 상수항이겠죠? 상수항은 숫자끼리 곱하면 되는 거니까 얘는 마이너스 1 곱하기 2 곱하기 3. 이렇게 쓰면은 다 이쁘게 정리한 거지. 그치? 자, 그래서 뭐 요약을 해주면 x 세제곱에다가 마이너스 6x 제곱에다가 6이랑 이거니까 9 이것까지 해서 11x고요. 마이너스 6 이렇게 해가지고 3차 방정식을 이쁘게 만들 수가 있어요. 여기까지 됐죠? 근데 얘들아 맨날 이렇게 노가다로 다 전개하는 건 의미가 없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반드시 좀 기억을 해줘야 되는 게 뭐가 있냐면 내가 여기다가 숫자를 심심해서 이렇게 쓴 건 아닐 거 아니겠어요? 그쵸? 의미가 있으니까 썼겠지? 요 내용은 얘들아 그 근들을 하나씩 다 더한 거 보여요? 그쵸? 여기는요 근을 2개씩 곱해가지고 쓴 놈이라는 거 보입니까? 여기는 근 3개를 다 곱해서 쓴 놈인 거 보여요? 맞아요? 네, 그래서 우리는 외울 거예요. 어떻게 쓸 거냐면은 세 근이 주어지면 어떤 식으로 식을 작성할 거냐면 x 세제곱에다가 빼기 여기는 세 근의 합. 세 근의 합. 앞에 뭐가 붙어 있어? 마이너스까지 이렇게. 됐나? 그리고 여기는 근을 어떻게 더해주면 돼요? 2개씩 곱한 것의 합. 됐나요? 그 다음 마지막은 몇 개씩 곱한 거? 3개씩 곱한 것. 이렇게 써주면 3차 방정식이 완성되는 거 이해가 되셨어요? 됐어요? 그러니까 내 말은 얘들아 이렇다. 문제에서 근 1, 2, 3을 다 주고서 이렇게 쓰는 문제는 안 나와요. 내가 그냥 여러분들 이해시키려고 숫자를 다 써가지고 이쁘게 만들어 본 거고요. 실제로는 문제가 이렇게 안 나온다고.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이 세 근이 다 주어지든 아니면 하나는 1인데 하나는 1이 주어지고 여기가 2, 3이 아니라 둘이 더한 게 5예요. 둘이 곱한 게 뭐 6이에요. 이렇게 주어질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런 걸 대비해서 요 방정식 쓰는 방법까지를 좀 기억을 해두자고요. 되셨나요? 됐죠? 여러분들 이 비슷한 거를 2차 방정식에선 뭘로 배웠냐면은 2차식에서는 뭘 배웠었냐면은 두 근의 합이 두 근의 합을 3 두 근의 곱을 갖다가 1이라고 줘버리면 여러분들은 x제곱 빼기 3x 플러스 곱이 1이 아니라 2로서 플러스 2 이렇게 쓰는 걸 이미 배웠을 거라고요. 그래야 근계관 써주면 a분의 마이너스 b 나오고 a분의 c에서 얘 나오고 물론 최고차항계수 조심해야지. 이렇게 한 번에 쓸 수 있는 걸 3차 방정식 버전도 기억을 좀 합시다. 알겠나요? 알겠죠? 네, 이렇게 보시고 4차 방정식 버전도 있는데 4차 방정식은 학교 선생님이 시간을 좀 투자해서 설명하시면 그때 가서 나한테 얘기해 주면 돼요. 제가 물어볼 거니까.
너 다 나갔니? 하고 4차 방정식 어떻게 배웠니? 물어볼 거예요. 그때 가서 학교에서 선생님이 한마디라도 했으면 내가 다시 좀 더 설명을 해줄 거고요. 그냥 이런 것도 있어 하고 넘어갔으면 안 할 거예요. 알겠죠? 굳이 4차 방정식으로 낼 이유가 전혀 없거든요. 그러니까 여기까지 봐주시면 됩니다. 됐을까요? 네, 여기까지 우리 개념 사진 한번 좀 찍어 보시고요. 우리 오늘 프린트 몇 개 좀 풀어봅시다. 예. 코? 갔다 와. 갔다 와. 다현이 일요일에 왔다 갔어? 자, 여러분들 프린트 이거 원래 5월 9일 우리 저번 주 금요일 날에 선생님이 좀 하려고 그랬는데 못했잖아. 우리 면담이 좀 길어져갖고. 자, 여기 지금 1번 한번 혼자 잠깐 풀어보고 있을래요? 1번. 예. 네. 네. 이제 1번 풀어보라고 시켰거든, 프린트. 답 나오셨나요?
더 뒤에 풀고 있네? 어휴. 그래, 너네 혼자 해볼래? 풀지 말고 한번 이거 내가 쓴 문제들 한번 풀어볼래요? 그래요? 좋아요. 나야 좋죠. 그래요. 일단 칠판에 써놓은 번호들만 먼저 한번 해보세요. 자, 채점이 끝났겠죠? 여러분들 이제 프린트 보고 내 얼굴을 봐주면 돼요. 그러니까 이렇게 도움이 필요한 것만은 내가 이제 1번 괜찮니? 물어볼 거야. 그럼 여러분들 괜찮으면 그냥 이렇게 하면 되고요. 난 모르겠다, 풀어줬으면 좋겠다 싶으면 이렇게 다소 불편한 표정을 지어주면 됩니다. 알겠죠? 자, 1번. 네, 넘어갈게요. 그 다음 4번. 네, 넘어갈게요. 질문 안 하면 얘들아 이거 죄악이야. 나 말했어. 모르는데 넘어가면 안 된다. 넘어가서 6번. 또 괜찮나 보네요. 그 다음 8번. 또 괜찮나 봐요. 그 다음 12번. 네, 12번 한번 해봅시다. 그리고 그 다음 넘어가서 13번. 13번은 괜찮아요? 네, 넘어가시고 그럼 12번이 비슷하니까. 그리고 넘어가서 14번은요? 못 풀었어도 얘들아 해달라고 해야 돼. 14번 할까요? 네, 그 다음 16번도 할까요? 오케이, 그럼 12, 14, 16으로 가볼게 얘들아. 12, 14, 16으로 가볼게. 자, 12번부터 봅시다. 12번부터. 자, 보시면 3차 방정식 저놈이 색은 알파, 베타, 감마래요. 그랬을 때 얘들아 문제에서 맞지? 12번. 그랬을 때 나 문제 뭐 이상하게 쓴 것 같은데? 얘들아 이 문제가 아니죠? 그쵸? 난 정말 대단한 것 같아. 여러분들 13번 아예 다 이해돼요? 13번 틀리신 분 빨리 손들어. 나머지는 없어? 근데 괜찮아? 해줄게. 그러니까 내가 지금 11번을 쓰고 싶었던 거거든요. 여러분들 11번 우리 그냥 같이 한번 봅시다. 미안해요. 11번이랑 13번 같이 해볼게요. 11번 해보자. 자, 3차 방정식 저놈인데 한 근이 2래요. 그럼 여러분 근이죠. 대입하면 성립을 해요. 그럼 성립하는 거니까 x자리에다가 2를 쾅쾅쾅 넣어주면 얼마 나와? 0인 거지. 그러니까 얘들아 봐봐. 대입해도 돼. 대입해도 되는데 우리 어차피 나머지 근 형태에 대해서 관심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나는 그냥 뭐 할 거냐면 조립제법 할 거야, 한 번에. 왜냐면 어차피 2 넣었을 때 얼마 나올 거니까 0 될 거니까. 여기 마지막에 뭐 될 거라고요? 0 될 거라고요. 그쵸? 네. 그러니까 한번 해봅시다. 2 그대로 내려오고 4고요. 3, 6에다가 여기는 6 빼기 a가 되겠고 여기다 2배 해주니까 12 빼기 2a라서 여기 더해주면은 14 빼기 2a가 될 거고 2가 정확하게 0이 되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a 값은 얼마라는 거? 7이라는 게 밝혀졌고 우리는 2를 넣었을 때 0이니까 저 식은 x 빼기 2가 무조건 들어있을 것이며 나머지가 상수 1차, 2차 대입을 해주면 2x제곱 3x에다가 a에다가 7을 넣어줄 거니까 빼기 얼마로? 1로 이렇게 써주면 되겠죠? 여기까지 오케이? 근데 우리의 관심사는 나머지 근 아니겠나? 그쵸? 나머지 근에 관심이 있는 거니까 2를 제외한 나머지 근은 어디서 나오냐면 여기서 나와요. 그래서 두 근에 뭘 구해주면 돼요? 합 얼마? 2분의 마이너스 3 a분의 마이너스 b 쓰면 끝났죠? 네, 인수분해할 필요가 없던 거 더 이상은 됐지? 이렇게 풀어주는 게 가장 좋고 빠른 풀이 아니었을까. 대입해서도 되는 거고. 그 다음 우리 13번
제곱 문제 괜히 지웠네. 자, 해보자. 근데 얘들아, 여기서 지금 같은 반인 친구가 없어, 요거는? 윤수이 없어? 민지도 없어? 혜리도 없고? 효연이도 없어? 도현이도 없어? 아니, 어떻게 이렇게 다 뿔뿔이 흩어져? 13번 갑시다. 자, 요 놈에서의 근이 알파, 베타, 감마인데 이런 걸 물어봤어요. 이런 거 줬어요. 그리고 K 값을 문제에서 물어봤을 거거든? 여러분, 이거 일단 통분을 해야 되는 게 맞지? 그치? 이 상태에서는 근계관을 쓸 수가 없어요. 근에 대해서 알려주고 있고요. 개수 있는 K에 대해서 물어보고 있으니까 근계관이 제일 먼저 떠오르는 게 맞아. 그래서 근계관을 쓰려고 했는데 이게 분수끼리 더하기니까 우리가 알고 외워놓은 형태가 아니거든. 그래서 여러분들이 가장 먼저 해야 될 건 바로 통분이 될 거예요. 그러니까 통분이니까 우리는 가장 간단한 형태로 통분을 시켜버리면 알파, 베타, 감마 곱한 놈으로 통분을 시킬 수가 있겠죠. 그럼 여기다가는 감마를 분모에 곱한 거니까 여기도 감마 곱해줘서 감마. 여기는 알파를 곱해야 나오는 거니까 분자에도 알파 곱하고 마지막 건 베타를 곱하고. 괜찮죠? 자, 그래주니까 저 통분한 놈의 결과는 자, 근계관을 씁시다. 자, 얘는요. 알파, 베타, 감마를 다 곱한 거니까 A분의 마지막 거, 요 상수 D를 쓰면 되겠지. 됐죠? 그래서 1분의 여기는 마이너스 3K 플러스 2를 쓸 건데 여러분 마풀 갈 거니까 이렇게 했을 때 이렇게 했을 때 풀, 이렇게 했을 때 다시 마이너스를 붙여야 되는 거 이해되니? 아까 근계관? 그래서 여기다가 뭘 붙여줘야 돼요? 앞에다가 마이너스를 딱 하나 붙여줄 거야. 그리고 마지막 여기도 각각 하나씩 더한 거니까 A분의 마이너스 B 써야 되는 거니까 이렇게 쓰시고 마이너스를 딱 이렇게 써주시면 되겠지. 분모 1도 이렇게 잊지 말고 써줄까 이렇게. 그럼 어차피 요 놈은요 마마 똑같으니까 이렇게 플러스 지워도 괜찮고요. 요 1이라는 것은 있으나 마나한 결과니까 결국 분모는 요런 거, 분자는 요런 거 쓸 수가 있죠. 그쵸? 그게 3이야. 그러니까 요것을 계산해 주면 마이너스 6K라는 게 얘가 넘어가는 거니까 마이너스 9K 플러스 6이고요. 이걸 일로 넘깁시다. 그럼 여기 아니죠? 미안해요. 쟤를 절로 넘길게요. 그러니까 여기가 3K가 되고 6이니까 K값 얼마? 2. 이렇게 가면 되겠네요. 네, 됐습니다. 다음 문제로 가죠. 14번, 16번 한번 해보고 좀 더 뒤로 갑시다. 14번. 자, 볼게요. 요 놈의 세 근을 갖다가 각각 알파, 베타, 감마라고 하고 있고요. 그리고 문제가 3 플러스 알파, 3 플러스 베타, 3 플러스 감마 요 놈의 값이 얼마인지를 갖다 물어봤어요. 그쵸? 네. 근을 갖다가 이제 구하려고 해볼 수도 있을 거고요. 근데 얘들아, 고차 방정식이니까 근 구하기 위해 인수분해를 해볼 건데 그럼 조립자법이 제일 좋은 방법일 수 있다 했잖아요. 조립자법 할 수 있나요? 얼마로 되나요? 되나요? 참여 정신 좀. 그 1이나 2나 마이너스 1이나 마이너스 2 같은 걸로 조립제법 돼요? 안 돼요? 잘 안 되는 것 같죠? 그쵸? 네. 그러니까 나는 그치 안 되지. 그러니까 나는 근계관으로 갈게요. 자, 각각의 근들을 다 더한 거를 써보시면 얘는 A분의 마이너스 B니까 마3이고요. 두 개씩 해준 거 를 해주면 A분의 마이너스 A분의 B니까 A분의 C니까 이렇게. 그리고 세 개씩 다 해주면 알파, 베타, 감마니까 여기 마이너스 2 이렇게 쓸 수가 있죠. 그쵸? 그렇게 해놓고 문제에 주어진 저 식을 갖다가 한번 관찰을 좀 해보면 얘들아 얘를 전개했을 때 식이 좀 이쁘장한 게 보여요. 얘도 마찬가지로 쌤이 아까 했던 것처럼 숫자라는 것과 그리고 문자
문자라는 걸로 생각을 좀 해보면 자, 숫자 만나면 27이 생기고요. 그 다음 숫자 2번이랑 문자 하나 해보면 감마 나올 수도 있고 베타 나올 수도 있고 알파 나올 수도 있는 거 보일까? 그래서 숫자 2번 하면 9고 그때마다 문자가 하나씩 이렇게 튀어나올 거니까 이런 식으로 됐나요? 자, 그리고 숫자를 한 번 해줄 거고 그럼 문자를 2번 하는 거니까 이렇게 2개씩 곱해서 나올 거라서 알파 베타, 베타 감마, 알파 감마 될 거고요. 마지막은 다 문자만 할 거니까 알파 베타 감마 해서 계산해 주면 되겠네요. 이해됩니까? 자, 이거 대입해 주는 건 여러분들 문제 없이 다 계산할 수 있을 거니까 여기는 내가 생략을 좀 할게. 괜찮을까요? 자, 그런데 여러분 잠깐만요. 내가 문제를 좀 바꿔볼게요. 이놈의 값 좀 구해봅시다. 여기 필기 되셨으면 이것까지 빨리 좀 구해보세요. 얼마 나오나. 암산 중이야, 혜리야? 오. 얼마야? 44. 그치. 하네. 왜 웃죠? 답이 44인 것 같아요. 이거를 전개하라고 낸 문제는 아니야. 이거를 전개하라고 낸 문제는 아니거든. 그래서 조금 어려운 얘기, 그러니까 이 내용은 지금 일단 기억을 해보자. 얘를 내가 어떻게 지금 보고 싶은 거냐면, 얘들아, 알파, 베타, 감마가 지금 어쨌든 요 식의 근인 거잖아요. 그쵸? 그럼 얘를 갖다가 여러분들이 인수분해했을 때 반드시 이러한 구조가 나올 수밖에 없거든요. 맞죠? 그리고 최고차 계수가 1인 게 있으니까 여기다가 1 이렇게 써놓으면 자, 왼쪽의 식이랑 오른쪽의 식은 완벽하게 같은 식일 거예요. 괜찮나요? 그래 놓고 얘들아 관찰을 좀 해보니까 여기 있는 요 식이랑 여기 있는 요 식이랑 둘이 지금 어때요? 형태가? 비슷하게 생겼죠? x에다 얼마 넣어준 거야? 3 넣어준 거지. 근데 니네 알다시피 이 식이랑 요 보라돌이 식이랑 어차피 같은 거라며. 그렇지? 그럼 여기서 3 넣어주면은 얘가 나오는 거니까 얘랑 얘랑 같은 걸 이용해주면 여기다가도 x자리에다가 얼마를 각각 넣어주면 돼요? 3을 넣어주면 문제가 끝날 거예요. 이거 됐어요? 그래서 3을 넣어주시게 되면 쟤는 27, 또 27, 그 다음 12 빼고 더하기 3 이렇게 계산이 될 거다. 여기까지 괜찮나요? 그래서 둘이 더하면 54, 54에서 얘를 빼면 얼마야? 44, 54에서 12 빼면 얼마야? 42지? 42, 그리고 얘까지 넣어주니까 45, 이거겠네. 45겠네. 그래, 내가 수업을 이렇게 해. 더해주면 44겠죠? 그쵸? 이렇게 풀면 돼요. 자, 이 정도까지는 난 여러분들이 눈치를 챘으면 좋겠어요. 왜냐면 근이라는 게 주어졌다는 것은 인수 정리에 의해서 우리는 쌤이 오른쪽에 쓴 식처럼 이렇게 작성할 수 있다는 걸 알게 되어 있는 거고, 여기가 빼기 알파 빼기 베타 빼기 감마의 구조니까 여기 빼기 알파 빼기 베타 빼기 감마
인수 정리랑 비슷한 내용이겠구나. 그럼 뭐가 달라졌나? 3이구나. 그럼 3 넣은 거겠구나. 라고 이해를 하면 돼요. 됐어요? 근데 만약에 얘들아, 만약에 여기가 3이고 3인데 여기가 만약에 4가 나와요. 4가 나와요. 그럼 그런 문제는 갖다 버리시면 돼요. 알겠죠? 그런 문제는 그냥 인수분해서 푸는 문제밖에 안 되는 거니까 그런 건 적용할 필요 없이 같은 숫자가 나왔을 때 여러분들이 쓸 수 있더라를 기억을 해줬으면 좋겠어요. 알겠죠? 자, 그럼 얘들아, 지금 내가 보라색으로 쓴 내용까지는 여러분들이 이해를 해주기를 좀 바라고, 그러면 이 자식도 우리 방금 배운 내용처럼 쓰려고 할 수 있지 않을까요? 여러분들 지금 내가 핑크색 밑줄 그은 거랑 이 보라색이랑 차이가 뭐야? 부. 그러니까 얘는 빼기 알파 빼기 베타 빼기 감마니까 인수 정리처럼 된 거구나 라고 느낀 거잖아? 그럼 여기도 플러스 알파 플러스 베타 플러스 감마가 아니라 마이너스면은 좀 좋겠죠? 그쵸? 그러니까 쌤은요, 자, 이 문제는 원래 이렇게 풀어가는 게 맞는데 배운 김에 쟤를 어떻게 바꿀 거냐면 이렇게 바꿔도 괜찮나? 이렇게 해놓고 이렇게 해줘도 괜찮니? 왜냐면 봐봐, 앞에 거 괄호에다가 마이너스 붙였어. 근데 여기다가도 마이너스를 붙였어. 그럼 여기도 마이너스 곱했고 여기도 마이너스 곱했으니까 서로 퉁쳐지지. 그치? 그리고 요 식에서 일로 갈 때도 마이너스를 곱했으니까 앞에다가 마이너스를 한 번 더 곱해버리면 완벽하게 저 핑크색 두 개는 똑같은 거 보여요? 됐어요? 그러니까 요 식에서 이 자식만 관찰해 주면 얘는 x에 얼마를 대입한 거로 관찰이 돼요? 3 대입한 걸로 관찰되는 거 이해되냐 얘들아? 괜찮니? 그러니까 마3 대입해서 문제 풀 거야. 그럼 마3 대입해주면 마이너스 27, 그리고 여기는 플러스, 이렇게 안 써줘. 플러스 27. 그리고 플러스 12, 플러스 2가 되고, 그게 네모 박스한 결과인데 앞에 마이너스까지 붙여줘야 되니까 여기다가 마이너스까지. 이해가 되셔요? 그러니까 여기 27, 27 지워지고 14니까 붙이면 마이너스 14가 정답이 되겠네. 이런 식으로도 갈 수는 있어요. 괜찮나요? 네. 이거 얘들아 이상하게 푸는 게 아니야. 이거는 뭐 옛날에 복수평면 얘기를 잠깐 했었는데 그렇게 이상한 거 푼 게 아니라 그냥 철저하게 배운 내용을 통해서 푼 거라서 서술형에서 이렇게 풀어도 문제 없어요. 알겠죠? 오히려 선생님이 오! 이러고 좋아하실지도 몰라요. 초보가 아닌데 이럴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알아두시면 좋겠다라는 거. 됐고, 그 다음 문제 16으로 가고 빨리 쉽시다. 그러니까 오늘 지금 요 내용 듣고서 이런 거 새롭게 막 문제 풀다가 알려주는 것들을 듣고서 여러분들 이해가 잘 된다고 해서 그냥 하고 넘어갈 게 아니라 웬만하면 항상 프린트 밑이든 책 밑이든 적어둬야 돼. 색깔펜으로. 왜냐면 미래에 너네는 더 못할 수도 있잖아. 그치? 뒤에 진도 나가고 막 경우의 수 나가고 행렬 나가다 보면 앞에 거 다 까먹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잘 예쁘게 정리해도. 자, 16번. 요 자식에 대해서 1개의 실근과 2개의 허근을 가지래요. 이게 아마 우리 저번 주 금요일 날에 중점적으로 했던 내용 중에 이제 쉬운 버전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드는데요. 일단 1개의 실근과 2개의 허근이라는 소리잖아. 그럼 일단 실근이 무조건 존재하니까 우리는 무슨 분해를 먼저 할 수 있죠? 인수분해를 먼저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얘들아, 여기 K가 얼마인지 모르지만 X에다가 숫자 대입해서 K를 없애게끔 하는 숫자를 대입해보는 거. 우리 예전에 인수분해 할 때 했었거든. 그래서 나는 여기서 인수분해를 할 거니까 누구로 인수분해를 할 수 있냐면 마이너스 1을 써주면 될 것 같아. 마이너스 1을 넣어주면 얘가 플러스 K가 되면서 K가 얼마인지 몰라도 사라지거든. 그리고 여기도 확인해보니까 서로 지워지지. 그러니까 이렇게 인수분해, 조립제법을 해보자고. 그럼 이렇게 나와서 깔끔하게 0이에요. 그러니까 x 플러스 1 1개와 여기는 x제곱 빼기 k 이렇게 나오겠죠.
근데 여러분이 보다시피 지금 문제에서는 한 개의 실근이랑 두 개의 허근을 갖다가 가져라고 했는데 보다시피 실근은 너무 그냥 여기 대놓고 나왔잖아요. 맞나? 그러니까 우리는 여기서 반드시 무슨 근이 나와야 돼요? 허근이 나와야 되지. 자, 여기서 봐봐. 허근 나와야 되니까 우리는 무슨 생각을 해야 돼요? 판별식 얘기를 해야 되지. 이거 몇 차식이니까? 2차식이니까. 이게 이상해 보여도 2차식이잖아. 1차항이 없을 뿐이야. 그러니까 난 여기서 판별식이 0보다 작다라는 사실을 이용해 주면 b제곱 빼기 4ac니까 맞나요? 됐죠? 그래서 k가 얼마다? 0보다 작다. 이렇게 쓰면 돼요. 맞나요? 아니면 여러분들이 이건 또 괜찮지. 직접적으로 허근을 구해보려고 한다면 x제곱이 얘는 k잖아요. 그럼 x라는 건 원래 어떻게 나와요? 풀마 루트 k가 나와야 되지. 근데 우리 이게 무슨 근이 돼야 돼 지금? 허근이 되셔야 하죠. 그러니까 루트 안에 있는 이 자식이 무슨 부호여야 해요? 얘가 음수 부호여야 허근이 되겠네. 그래서 k가 음수. 이것도 가능해요. 괜찮나요? 네, 이렇게까지 정리해 주시면 깔끔할 것 같아요. 됐죠? 자, 정리하시고 질문 있는 친구들은 나한테 손을 들어서 물어봐. 자, 그리고 그 뭐야, 인제 빼고 다현이 빼고 그 뭐야, 통합과학 하는 거 OT 수업도 있고 자료도 있고 하니까 혹시 뒤늦게 다시 참가하고 싶은 사람은 나한테 OT 영상이랑 자료 달라고 하면 돼요. 알겠죠? 그것까지 이번 주가 마지막 기회일 거니까 자, 그렇게 보시고, 자, 이제 마지막 고차 방정식 내용을 좀 빠르게 봅시다. 두 가지 파트를 갖다가 나눠서 볼 건데요. 첫 번째는 너무 쉬운 거예요. 고차 방정식에서의 혈렉은 성질입니다. 중간고사 때 이 혈렉은 성질에서 하는 좀 허점을 냈으면 요번에 내가 또 강조를 안 할 수가 있어서 좀 좋을 것 같은데 일단 한번 좀 해볼게요. 여러분들 2차 방정식에서 혈렉은 성질을 갖다가 이미 배운 적이 있을 거예요. 자, 빠르게 볼게. 자, 2차 방정식에서 ax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는 0이라는 것이 있었어요. 이때 여러분들 두 가지의 카테고리를 나눠서 반드시 배웠어야 정상이거든. 첫 번째가 뭐냐면 a, b, c라는 개수가 유리수일 때 하나의 근이 한 근이 뭐 예를 들어서 n 플러스 루트 n 꼴이면 나머지 근은 m 마이너스 루트 n이다 라는 내용을 아마 배웠을 거예요. 배웠을 거고요. 그 다음 두 번째는 a, b, c라는 요 개수가 실수라는 게 주어지셨을 때 만약에 한 근이 또 여기다가 뭐 m이라고 쓸까요? m이라고 쓸게. m 플러스 ni 이렇게 나오게 되신다면 나머지 근 역시 n-ni라고 이렇게 쓸 수 있다라고 했었습니다. 네, 요 내용이 있었어요. 근데 그 기존에 배웠던 친구들은 내가 강요하는 내용이 뭔지 알 거야. 이게 이럴 때 이런 거, 저럴 때 저런 거는 여러분들이 다 잘 알아서 쓰는데 요 개수 조건을 갖다가 허점을 두고 내는 문제가 있을 수 있다고 했었지. 자, 그래서 뭐 어떤 것이 있었냐면은 만약에 A, B, C라는 놈의 개수가 유리수예요. 유리수라고 나왔어요. 잘 들어보세요. 유리수예요. 그런데 한 근이 n 플러스 ni라고 나왔다. 그러면 나머지 근을 m-ni라고 쓸 수 있다 없다? 잘 생각해 보세요. 잘 생각해 보세요. 할 수 있다 없다?
얘들아, 성대를 쓸 수는 없어도 고개를 돌릴 수는 있잖아. 또 나가네, 회원? 있어? 회원이는? 시간이 없어. 있어? 민지는? 있는 것 같아? 회원은? 회원이는? 있어요? 혜리는? 모르겠어? 뭘 묻는지 알겠니? 묻는 게 뭔지는 알겠어요? 다현이는? 없어? 있어, 없어? 시간 많이 줬잖아. 주머니에 손 빼고 대답해, 씨. 얘들아, 얘는요, 봐봐요. 봐봐. 복소수에서 켈레근 성질이 뭔지는 알죠? 기존에 그쵸? 기존에 배웠던 친구들 뭔지 알죠? 켈레근이 뭔지 알아. 이 복소수 켈레근이 성립하려면 여기 있는 개수가 뭐여야 해요? 실수일 때 가능하죠? 근데 쌤은 지금 뭐라고 썼어요? 유리수라고 썼네요. 그럼 잘 생각해봐요. 이 유리수 개수를 보고 그 개수들 ABC는 실수야 라고 내가 말한다고 해보자. ABC 개수가 실수야. 이거 틀린 말이에요? 맞는 말이에요? 예를 들어 유리수 개수 3x제곱 마이너스 5분의 2x 플러스 7 이런 게 있다고 쳐보자고요. 여기 있는 개수들을 보고 나 이거 실수예요 라고 말해도 문제가 돼, 안 돼? 문제가 안 되죠. 얘들아, 이거 유리수도 맞지만 얘 실수 맞잖아. 그치? 실수 맞지? 그러니까 이 개수 유리수라는 걸 내가 실수라고 불러도 상관이 없는 거라고요. 유리수라는 숫자들이 있으면 그것보다 더 큰 세상에 뭐가 있는 거냐면 실수라는 세상이 있어요, 여러분. 그리고 요 바깥에 있는 이런 것들이 뭐가 되냐면 무리수가 되겠죠. 이해돼요? 그러니까 유리수를 보고 너 실수야 라고 해도 문제가 없다는 거고요. 마찬가지 비슷한 논리로 얘들아, 삼각형이 여기 있어요. 그 삼각형 안에 여기 몇 등변이 있냐면 2등변 삼각형도 있겠지. 또 그 중에서 더 독특한 게 정삼각형도 있겠지. 그러니까 니네가 정삼각형을 보고서 나 이거 삼각형이야 말해도 상관없잖아. 또 정삼각형을 보고서 나 이거 2등변이야 라고 말해도 문제가 없는 거예요. 이해돼요? 자, 그러니까 다시 돌아와서 여기 유리수 개수라고 적혀져 있지만 요 놈을 실수라고 봐도 상관이 없는 것이기 때문에 요 위에 두 번째 동그라미에 의해서 요 켈레근 성질은 만족을 하는 거라고. 알아듣겠니? 듣겠니? 라고 말하고 싶은데 알아들었으면 좋겠어요. 자, 이번엔 A, B, C 얘가 실수예요. 근데 한 근이 n-루트 n이라고 나왔다고 칠게요. 그러면 나머지 근을 n 플러스 루트 n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 없을까 대답해봐요. 방금 쌤이 얘 맞다고 한 것처럼 얘도 맞는 말인지 틀린 말인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 이제 뒤에서부터 와야지. 민재야? 혜리? 모르겠고 다현? 민지야? 궁금해 죽겠지? 뒤에서 뭐라고 했는지. 뭐야, 어때? 회원? 돼요, 얘? 안 돼요. 안 돼요. 안 된다고요. 여러분, 이거 봐요. 이러한 켈레근이 이러한 켈레근 성질이 성립하려면 언제 가능하다고? 유리수 개수에서 가능해요. 근데 난 지금 개수가 뭐라고 적혀져 있어요? 실수라 적혀 있지. 그러니까 이 실수 개수를 보고 얘를 보고 유리수 개수라고 말할 수 있으면 이 말이 맞는 말일 텐데, 여러분이 알다시피 실수 개수를 보고 유리수라고 말할 수 있어 없어? 없지.
이 실수 안에는 유리수도 있지만 뭐도 있을 수 있으니까 무리수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말하면 틀리다는 거야. 알겠어? 이게 중간고사에서 두 학교 다 안 나왔어 아직. 그러니까 요번에 고차 방정식에서 낼지도 몰라요. 알겠나요? 자, 그러니까 만약에 이거 근데 왜 이렇게 내려와? 너무 꼴보기 싫다. 얘를 A, B, C 이렇게 써볼게요. 자, 그러면 얘들아 이런 식이 주어졌을 때는 여러분들이 어떻게 진행을 할 건지를 갖다 얘기를 좀 해볼게. 왜냐면 하나의 근이 뭐 1 플러스 1 빼기 루트 2입니다 라고 나왔을 때 나머지 근을 1 플러스 루트 2라고 쓸 수가 없는 거니까 여러분들은 더 이상 할 수 있는 게 없거든요. 자, 그러면 뭐라고 말할 거냐면 주어진 색깔 바꿔. 주어진 근, 그러니까 누구냐면 n-루트 n이겠지. 이것을 식에 대입하여 식에 대입해서 뭐 3차 방정식 같은 게 나와 있을 거란 말이야. 2차 방정식이어도 괜찮고 지금 이 문제는 2차식 쓰고 있으니까 2차 방정식에 대입하는 거예요. 대입해서 제곱하고 대입해서 쓸 거야. 이해됐냐? 대입하여 유리수 부분과 플러스 무리수 부분 꼴로 정리하자예요. 정리하자예요. 자, 무슨 말인지 얘들아 요 초록색 얘기를 간단하게 써보도록 합시다. 2x제곱 플러스 4x 마이너스 1은 0이라는 놈 플러스 k는 0이라는 놈이 있고요. 지금 문제에서 k가 실수라고 주어져 있어요. 그리고 한 근을 1 플러스 루트 2라고 해볼게요. 여기까지 괜찮나요? 그럼 여러분들 봐봐요. k가 실수예요. 그럼 여러분들 한 근이 이렇게 주어졌을 때 나머지 한 근은 1 마이너스 루트 2 가능 불가능? 효연이가 되게 긍정적인 사람이구나. 다 되네? 이거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이게 되려면 개수가 뭐여야 해? 유리수여야 된다는 게? 근데 얘 지금 여기 실수라고 줬단 게? 그러니까 돼 안 돼? 이거 안 되니까 지울 거야. 그러니까 지금 이 상황에 딱 들어맞는 거 맞지? 자, 그럴 때는 쌤이 어떻게 하라 했냐면 대입해서 유리수 쪽과 무리수 쪽으로 나눠주자고요. 됐나요? 그래서 나는 대입하실 거예요. 대입하자. 1 플러스 루트 1 여기 대입해 주실 거니까 1 플러스 루트 2가 되고요. 여기는 4에다가 1 플러스 루트 2가 되고요. 여기는 k가 0이 될 겁니다. 제곱을 안 썼네요. 괜찮나요? 이제 이게 성립해야 되잖아. 어차피 근이니까 대입하면 성립하는 건 맞아서. 자, 대입을 해주시게 되면 얘는 2에다가 3 플러스 2 루트 2 괜찮겠지 한 번에. 그리고 4에다가 4 플러스 루트 2 망했네요. 이 k를 여기 써면 안 되겠다 얘들아. 미안하다. k를 여기다 쓰자. 조금 수정을 해볼게 이렇게. 그럼 여기 k에다가 여기가 1 플러스 루트 2가 들어가고 플러스 4 이렇게 쓸게요. 되셨습니까? 네, 이런 식으로 해주면 여기가 4k 플러스 4 루트 2 플러스 4가 0이 되겠네요. 이상해. k 루트 2구나. 여기까지 괜찮나요? 또 숫자도 안 맞네. 자, 이렇게 쓸 거고 얘들아. 쓸 거고 내가 여기다 쓴 것처럼 유리수 부분과 무리수 부분으로 나눴을 겁니다. 자, 그래서 이 더해주면 6이고 그리고 여기 k 하나 있고요. 그리고 여기가 얼마야? 플러스 4까지. 이렇게 대충 일단 루트가 없는 걸로 쓸 수가 있고 그 다음 또 이렇게 계산해주면 얼마가 되니? 플러스 4 루트 2랑 플러스 k 루트 2니까 뭐 이렇게 쓸 수 있겠죠? 이해되겠나요? 네, 이 문제는 쌤이 숫자 조절을 좀 실패했네요. 얘 숫자를 좀 바꿀 걸 그랬어. 자, 근데 봐봐. 핵심은 이거야 얘들아. 계산을 이렇게 해놨으면은 여기는 루트가 있지. 여기 루트가 아예 없지. 그치?
그래서 여러분들은 어떻게 쓸 거냐면은 이게 0이고 네가 0이다라는 내용으로 가줄 거예요. 됐어요? 됐나요? 네, 이 내용이 일단 내가 지금 하고 싶은 말이야. 무조건 문제의 유형은 얘 하나밖에 안 나올 거야. 이런 형태에서는. 알겠니? 그래서 여기다가 유리수 더하기 무리수 꼴로 만들어서 각각의 값이 노놈의 값이 0, 노놈의 값도 0 이라는 걸 이렇게 이용해주면 문제가 풀리게 될 겁니다. 알겠죠? 네, 이렇게 풀 수도 있어요. 자, 이게 그 켤레근 성질, 2차 방정식에서 배웠던 켤레근 성질을 얘기한 건데 여러분 3차 방정식이 나오든 이게 4차가 나오든 결국 여러분 무조건 1차 인수를 끄집어낼 수 있다라고 금요일 날 설명을 드렸거든. 인수분해 형태 할 때. 얘 무조건 최소 이렇게 1차만 튀어나오지? 얘도 마찬가지죠? 그쵸? 그렇기 때문에 결국에는 여기에 아무리 높아봤자 2차 형태가 들어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지금 쌤이 말한 2차 방정식에서의 켤레근 성질 요 두 가지랑 얘까지 이 내용이 이 고차 방정식에서도 여전히 성립을 할 거라는 거 정리하고 갈게요. 그냥. 알겠나요? 네. 그러니까 얘는요 2차 방정식뿐만 아니라 3차 자주 나오진 않지만 4차에서도 항상 성립한다는 걸 기억하고 그냥 자연스럽게 쓰시면 된다는 거. 다만 내가 계속해서 말하고 있는 이 앞에 계수 조건 유리수일 때 실수일 때 이 두 가지 내용은 필히 잘 알아두시고 하나 더 나아가서 얘까지 알겠냐? 이러한 게 성립하려면 실수해야 돼. 근데 유리수라는 조건이 주어졌다는 것은 얘 보고 실수라 말할 수 있어서 여전히 쓸 수 있구나. 괜찮나요? 이 논리가 있어야 얘들아. 이 두 가지가 안 헷갈린다잉. 이거 그냥 머릿속으로 외우려고만 하면 시간 지나면 100% 헷갈려요. 그러니까 외워놓고 틀리면 더 억울하잖아. 자, 마지막 내용을 빨리 해봅시다. 독특한 거 보자. 독특한 3차 방정식. 여러분들 전반적으로 다 한 번쯤은 다 배웠던 식일 거예요. x 세제곱은 1. 얘부터 좀 봅시다. 세제곱했더니 1이에요. 얘는 근이 몇 개 나올 수밖에 없어요. 그치? 3차 방정식이니까 3개밖에 안 나오죠? 그래서 얘를 갖다가 우리는 x 세제곱 빼기 1은 0이라고 쓸 수 있고 이거를 1의 세제곱이라고도 봐줘서 우리가 곱셈 공식을 적용시키시면 쟤는 x 빼기 1에 x제곱 플러스 x 플러스 1은 0 여기까지 나올 거다. 그쵸? 이 아이 깨워. 나란히 뒤에 서봐. 빨리 윤서야. 빨리. 너 수행평가 하느라 피곤하지? 빨리 뒤에 나란히 서 있어. 자, 여기도 마찬가지로 이제 근에 대해서 볼 건데 얘들아. 지금 여기서는 실근 나오는 거 보이죠? 그쵸? 여긴 무슨 근 나옵니까? 허근이네요. 여기 허근 나와요. 근데 얘들아 허근은 니네가 알다시피 2차 방정식에서 허근은 어차피 근의 공식에서 나오는 거니까 하나가 플러스 삐리리 i 붙어 있으면 하나는 마이너스 i 붙어 있겠죠? 그러니까 그 허근을 굳이 뭐 알파 베타나 이렇게 독특한 숫자로 쓰지 않고 이거 뭐라 하더라? 오메가라고 읽는다 했었죠? W 아니고 오메가라고 읽는다 했었어? 오메가랑 그놈의 켤레 복소수인 오메가 바라고 읽는다고 했었어요. 자, 여기서 잠깐 짚고 넘어가자. 자, 여기서 오메가와 오메가 바는요 어떤 식의 숫자가 될 거냐면 근의 공식을 볼게요. 2분의 마이너스 b 풀마 루트 b제곱 빼기 4ac니까 3 해놓고 i 이렇게 딱 써도 괜찮나? 이해됐니? 그러니까 플러스 루트 3i를 오메가 마이너스 루트 3i를 오메가 바 이렇게 봐도 괜찮다라는 거예요. 됐어요? 자,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들은 요 숫자의 형태를 반드시 암기할 거예요. 배우던 친구들 알겠지만 나 아무거나 다 암기시키진 않지. 그치? 내가 암기하라 했어. 눈치채야 돼. 이렇게 식을 줘서 문제를 풀릴 수도 있지만 근을 이렇게 주고 나올 수도 있어요.
그럼 여러분들은 이 근의 형태를 암기했기 때문에 요 두 개의 허근을 보시면서 2분의 요거 플러스 i, 마이너스 i를 보시면서 얘를 떠올려야 돼요. 알겠나요? 얘를 떠올리셨으면 이 전체식을 떠올려야 되고요. 걔를 떠올리셨으면 x세제곱은 1이다라는 식도 떠올릴 수가 있게 되거든. 스텝 바이 스텝으로 올라가 줘야 돼요. 그래서 위에서 아래로 이렇게 내려오는 문제도 있겠지만 얘를 줘놓고 이렇게 해서 문제를 풀 수도 있다는 거야. 자, 일단 형태를 암기하라는 거 기억하시면서 이제부터 성질 봅시다. 성질 봅시다. 자, 우리는 x제곱 플러스 x 플러스 1은 0이라는 것에 두 허근을 갖다가 지금 오메가와 오메가 바라고 쓰고 있기 때문에 여기서 우리 근의 성질 첫 번째 오메가 더하기 오메가 바 근계관 쓸 수 있지. 근과 계수의 관계. 그치? 또 둘이 곱한 놈도 쓸 수가 있어요. a분의 c를 쓸 거니까 1이에요. 그러면서 동시에 어차피 근이기 때문에 대입하면 성립함으로 제곱 더하기 1까지 해서 0. 얘도 제곱 더하기 윽 해서 얼마? 0. 다 알고 있는 내용이죠. 자, 그래서 요 2차 방정식에서의 근이 얘니까 왼쪽에서는 근과 계수의 관계를 썼고 오른쪽에선 대입하면 성립한다를 썼습니다. 자, 근데 우리는 요 놈만 궁금한 게 아니라 원래 이 전체였거든요. 그쵸? 지금 근이 1과 오메가, 오메가 바 요 세 개가 근이기 때문에 요 3차 방정식의 근이 1과 오메가와 오메가 바예요. 여기까지 괜찮나요? 그렇기 때문에 1을 넣어도 세제곱하면 1이고요. 오메가를 넣어서 세제곱하면 얼마 나와야 해? 1이 나와야겠지. 성립해야겠지. 그러니까 우리는 x 세제곱은 1의 근이 1과 오메가와 오메가 바이기 때문에 쓸 수 있는 게 오메가 세제곱한 게 1. 오메가 바도 세제곱해주면 얼마? 1이란 것까지 토탈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지금 괄호를 친 요 노란색 내용은 반드시 또 암기를 해야겠죠. 얘는 얘들아 애초에 교과서 자체에서 독특한 거라고 해서 그냥 알려주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암기하고 가는 게 맞아요. 알겠죠? 네, 이렇게 쓸 거고요. 자, 여기서 이제 변형식이 또 나오거든. 변형식. 자, 여기서 변형식. 이것도 중요해요. 어떻게 쓸 거냐면 오메가 제곱이라는 걸 기준으로 하나씩 천천히 써볼 거예요. 자, 오메가 제곱이 여기 있거든. 그럼 오메가 1 넘겨주면 마이너스 오메가 마이너스 1 되니? 둘이 같은 거겠지. 이해됐죠? 네. 그리고 마이너스 오메가 마이너스 1이 어디 있는지를 또 봤더니요. 요 오메가를 1로 넘겨주면 마이너스 1 마이너스 오메가 보여? 그럼 그게 누구랑 같아 지금? 오메가 바랑 같은 것도 보이나요? 괜찮으세요? 네. 그리고 오메가 바는 또 누구랑 같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냐면 여기 오메가 바가 있거든? 그러면 이 오메가를 우변으로 넘기면 나누기니까 오메가 바분의 오메가분의 1도 괜찮아요? 되셨어요? 네. 그러니까 얘가 쓴 요 네 가지의 값들은 항상 다 어떤 거라고 인정할 수 있어? 같은 거라고 인정할 수가 있어요. 알겠나요? 됐어요? 최소 얘는 외워야 되고 그럼 얘 비슷한 것처럼 얘들아 내가 여기 오메가 제곱 가지고 얘 가지고 식을 막 바꾼 거였으니까 요거 가지고 할 수도 있겠지. 무슨 말 이해되냐? 이거 만들려면 얘들아 무궁무진하게 만들 수 있어. 난 그중에서 대표적인 것만 보는 거야. 자, 얘 가지고 만들어 보면 빠르게 해볼게요. 오메가 바의 제곱은 얘랑 얘 넘어갈 거니까 마이너스 오메가 바 마이너스 1이고요. 이게 또 어딨나 하고 봤더니 요 오메가 바를 1로 넘겨주면 돼요. 그러니까 얘가 또 누구랑 같아요? 오메가랑 같고요. 그럼 그 오메가를 누구랑 같다고 쓸래? 오메가를 쓰고 싶은 거니까 오메가 바를 넘겨주면 오메가 바 분의 1까지 완료. 됐어요? 둘이 식 얘들아 써져 있는 형태는 좀 다르긴 하나 생각은 똑같은 거 느껴지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나처럼 그냥 내가 지금 하던 것처럼 조금 몇 번 써보다 보면은 시험 문제 풀 때 굳이 막 달달달달 암기하지 않더라도 자연스럽게 그냥 머릿속에 박혀있는 게 나올 거라고. 구구단 노래 부르면 나오는 것처럼.
알겠지? 그러니까 반드시 꼭 잘 알아두고 있읍시다. 자, 그러면 여기서 나오는 오메가들에 대한 성질들을 간단하게 좀 볼게요. 여기서 나오는 오메가들의 성질을 볼게요. 자, 오메가는 내가 플러스 루트 3i인 걸로 한번 써볼게요. 뭐 둘 중에 하나가 플러스고 하나가 마이너스인 거잖아. 그냥 얘라고 하나 쓸게. 그러면 오메가 반은 이렇게 쓰면 되는 거지. 어? 제발 끝까지 잘 봐줘, 얘들아. 이것만 잘 봐두면 두 번째 것도 똑같은 거니까. 자, 이렇게 썼어요. 자, 그러면 얘들아, 내가 오메가를 한번 제곱해 볼게요. 누가 나오나. 얘를 제곱해 보시면요. 여러분들 곱할 줄 알 거니까 나 그냥 빠르게 계산해 볼게요. 그럼 곱해주면 여기가 얼마 나오냐면 마이너스 2에다가 여기가 마이너스 2루트 3i가 돼요. 저랑 같이 하고 있나요? 제곱? 그래주면 양변을 갖다가 쓱쓱 나눌 거 나누면 이거 보여요? 맞아요. 누가 나왔어요? 오메가 바가 나왔지. 그래, 오메가 바가 누구니까? 오메가 제곱이랑 같으니까. 이해됐어? 자, 얘가 오메가 바구나. 근데 오메가는 몇 제곱했을 때? 세제곱했을 때 1이거든? 그러면 오메가는 반복이 3개일 거야. 3개마다 반복일 거야. 오메가는 오메가 제곱은 오메가 바, 오메가 세제곱은 다시 1. 근데 오메가 4제곱 하고 싶으면 오메가를 곱해주면 되니까 4제곱은 누구랑 같아? 오메가랑 같겠지. 그러니까 다시 얘가 4제곱이랑 같고 다시 이렇게 순환이 될 거라는 거야. 이해됐어요? 그러니까 규칙이 몇 개짜리라는 거? 3개마다 반복이 된다라는 거. 3개마다 반복이 된다라는 거. 같이 잘 기억을 해보도록 합시다. 아셨습니까? 괜찮겠습니까? 네, 꼭 잘 알아두도록 하시고요. 또 하나의 성질. 계산해봐. 얼마야? 답이 나왔어요, 얘들아. 얼마라고? 0이죠. 아니, 다 써줬어요, 여러분. 얘랑 더하세요, 일단. 그럼 마이너스 1 나오지. 둘이 더하면 마이너스 1인데 얘 1이잖아. 그러니까 얼마야? 0이지. 그럼 한 번만 더. 얘는 어때요? 얘도 0이라는 거 보이니? 왜냐면 4제곱은 어차피 누구랑 같아요? 얘랑 오메가랑 같아요. 5제곱은 누구랑 같아요? 이거거든. 괜찮아요? 또 같지. 그럼 내가 심심해서 얼마게? 영이요. 0이에요. 얘들아, 몇 개씩마다 반복된다고 오메가가? 3개씩마다 반복되지. 그치? 땅땅땅 다시 땅땅땅 무조건 이렇게 가지. 그러니까 얘들아, 2023제곱, 2024제곱, 2025제곱이 어디에 있는지 상관없이 어차피 연속된 3개의 숫자니까 그냥 다 하나씩 걸쳐져 있겠죠? 제 말 이해돼요? 네, 그렇기 때문에 나는 이 다 저기 있네. 오메가 뭐 방금 했던 것처럼 2023, 오메가의 2024, 오메가의 2025 이런 것도 항상 0이라는 거. 그러니까 연속된 3개의 합은 얼마라는 거? 0이라는 거. 이해됩니까? 네,
이동식도 3개면 0이에요. 그러니까 시험 문제 이런 게 나오겠지 얘들아. 1 플러스 오메가 제곱 플러스 오메가 세제곱 플러스 이렇게 해가지고 오메가 2025까지 나올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 얼마인지를 갖다가 쓰실 수 있어야 돼요. 계산해봐요. 얼마인지 한번 써봐요. 계산해보세요, 빠르게. 다들 이제 하품 나오고 눈 빨개지고 난리 난다. 눈물 흘리고 막. 피곤하지. 구했어? 오, 틀렸어. 맞아. 미안해. 화를 내건 표정 관리를 자식아 너무한 거 아니야? 혹시 답이 안 나온 친구 손 들어봐요. 아직. 네. 효연이 나왔나 보네. 써봐. 응? 효연이 나왔니? 답 얼마야? 1이에요. 1이에요. 그래. 1이라고 하니까 너네 표정이 밝아진 애들이 있네. 그래. 1이지. 얘들아, 이거 봐봐. 내가 방금 연속된 몇 개씩 더하면 0이라 그랬어요. 3개씩 더하면 0이라 그랬지. 그럼 봐봐. 어떤 친구는 이래요. 선생님 1은 모르겠고 여기서부터 3개씩 더해볼까요? 이런 친구가 있는데요. 앞에서부터 3개씩 더하지 말고요. 뒤에서부터 3개씩 더한다라는 생각을 좀 할게요. 어디서부터 더한다고요? 뒤에서부터 더한다라는 생각을 좀 해볼게. 그럼 봐봐. 내가 뒤에서부터 막 더할 거야. 3개씩 하다 보면 날밤 깔 거야. 그쵸? 그러니까 이게 총 몇 개인지부터 생각해 볼게. 여기 앞에서부터 여기까지가 총 몇 개인지 생각해 볼게요. 어차피 숫자들 연속해서 가고 있잖아. 그러면 총 몇 개냐면 1제곱부터 2제곱, 3제곱 해서 2025제곱이니까 숫자 총 몇 개야? 2025개지. 그치? 얘들아, 얘는 3개씩 묶었을 때 딱 나눠 떨어지냐 아니면 나머지가 있냐? 딱 나눠 떨어지지. 이게 3의 배수지. 그치? 3의 배수니까 3개씩 묶다 보면은 딱 하고 끝날 거라고요. 그럼 앞에 거 싹 다 0이고 누구밖에 안 남아? 1밖에 안 남을 거야. 이해됐니? 그럼 만약에 여기가 2026이었다면 이렇게 했을 때 2026개지. 그럼 3개씩 하다 보면 몇 개가 남아 나중에? 1개 남지? 그러니까 이 1개를 제외한 여기까지가 깔끔하게 얼마가 되고 0으로 죽어버릴 거고 누구만 남아요? 1 플러스 오메가만 남을 거라는 거예요. 괜찮나요? 그래서 답을 1 플러스 오메가 이렇게 쓰시면 돼요. 알아듣나요? 네, 기억합시다. 연속된 3개를 더하면 얼마일 것이다? 0이 될 것이다 라는 거 기억할게요. 나만 기억하면 안 돼, 얘들아. 너네도 기억해야 돼. 시험 봐야 돼요. 자, 이제 마지막 거. 세제곱은 마이너스 1. 얘는 세제곱 더하기 1을 한 게 0이라서 이렇게 세제곱을 붙여줘 버리면 얘는 x 플러스 1 한 개와 x제곱 빼기 x 플러스 1 이런 식으로 식이 써질 거고요. 그럼 같은 논리로 방금 했던 게 여기서 실근이 누가 나와요? 마이너스 1이 나오죠? 그리고 여기 있는 것을 갖다가 확인해보면 얘도 여전히 허근인 거 관찰되나요? b제곱 빼기 4ac 빨리 해봐봐. 허근이지? 허근이니까 얘가 똑같이 오메가랑 오메가 바라고 쓸 거예요. 그럼 여기 잠깐 저기 오메가 오메가 바 여기 오메가 오메가 바 같아요 달라요? 이 대답은 좀 해줄 수 있지 않냐? 저기
저기 오메가 바랑 여기 오메가 바는 서로 어때요? 달라요. 근의 공식을 써보세요. 실제로 누구 나오는지. 2분의 마이너스 b를 쓰니까 1 풀마 루트 3i 이렇게 나올걸요? 그러니까 얘는 플러스 1 풀마 루트 3i고 얘는 마이너스 1로 시작하는 거니까 애초에 둘이 같을 수가 없으시겠네. 민지도 너무 졸리면 뒤에 나가도 돼. 여기 윤서 옆에 나란히 서가지고. 죄 짓는 거 아니니까. 자, 그러니까 얘도 마찬가지로 여러분들 반드시 형태를 암기할 거예요. 암기할 거예요. 자, 암기할 거고요. 자,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성질을 빨리 보시면 x제곱 빼기 x 플러스 1은 0이라는 것에서 나오는 두 허근이 지금 오메가와 오메가 바이기 때문에 여기서 똑같이 근과 계수의 관계를 써주면 1, 근과 계수의 관계를 써주면 1. 괜찮나요? 두근의 합, 두근의 곱. 실제로 요거를 곱해봐도 괜찮고 더해봐도 괜찮고. 자, 그리고 마찬가지로 근이기 때문에 대입하면 성립하므로 요것과 얘도 성립한다는 거 문제되지 않죠, 아직까지. 너 눈에 자꾸 딴 데 보고 있으면 너 나한테 혼난다, 진짜. 땅에 뭐 있어? 자, 이렇게 쓸 수가 있고요. 그 다음 또 우리는 여전히 제가 x제곱은 마이너스 1이라는 놈의 근이 된다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요 놈의 근이 마이너스 1과 오메가와 오메가 바라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마찬가지로 쓸 수 있는 게 오메가를 세제곱해주면 마이너스 1, 오메가 바도 세제곱해주면 마이너스 1이라는 걸 알 수 있어요. 됐나요? 그럼 얘를 또 제곱해주면 얼마야? 이렇게 되는 거 괜찮니? 괜찮니? 그럼 얘들아, 얘는 규칙이 몇 개짜리겠어요? 6개짜리일 것 같지 않아요? 그쵸? 6제곱해야 드디어 1이 나오는 거거든. 자, 얘를 실제로 여러분들이 오메가를, 이거는 쓰고 지울 건데, 봐봐. 1 플러스 루트 3i라고 하나 더 보자. 아까 여기서 쌤이 그냥 오메가 하나 더 보고 제곱해보면서 누가 나왔고 세제곱해보고 해봤잖아. 그것처럼 하나의 근을 이렇게 써보면 얘를 오메가 제곱을 해보면 4분의 마이너스 2 플러스 2 루트 3i가 돼요. 그래서 2분의 마이너스 1 플러스 루트 3i가 됩니다. 이게 됐나요? 그러니까 얘들아, 어쨌든 얘는 지금 아직도 뭔지 모르는 숫자야. 뭐 하고 좀 복잡하게 나왔잖아. 그러니까 일단 오메가랑 오메가 제곱은 다른 숫자야. 근데 세제곱해주면 얼마지? 마일 나오지. 잘 느껴봐, 얘들아. 봐봐. 마일 나오지. 그럼 일단 요 세 개 숫자에서 지금 겹쳐지는 거 있어, 없어? 없지? 4제곱 해볼게. 그럼 여기다가 오메가를 곱하는 거니까 얘는 마이너스 오메가네? 그러니까 이 숫자에 뭐가 붙어서? 마이너스 붙어서 나오지? 괜찮니? 그러니까 또 요 4개의 숫자는 4제곱, 세제곱, 2제곱, 1제곱 숫자는 다 다른 거 보여요? 5제곱 해주면 여기다가 제곱을 또 곱해주는 거니까 이렇게 될 거고, 그러니까 여기다가 마이너스 붙인 숫자가 얘일 거고, 그거 다 다르고 있어 지금. 그러다가 마지막에 6제곱 했을 때 드디어 1인 거니까 얘는 반복이 몇 개짜리야? 6개짜리예요. 자, 그래서 이왕 쓴 김에 그냥 냅둘까? 이렇게 되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확인한 것은 얘는 몇 개마다 반복이야? 그치? 얘랑 얘는요 6개마다 반복되는 구조가 있다라는 겁니다. 되셨습니까? 됐어요? 네. 그럼 얘들아, 내가 여기 쓴 김에 쌤이 써볼게. 연속된 걸 좀 써볼 거야. 다 더해볼게요. 그러면 다 써놨으니까 더할 수도 있으나 오메가랑 오메가 4제곱이 무슨 관계였냐면 오메가 4제곱이 마이너스 오메가였지. 그러니까 위에 쓴 거에 의해서 얘를 이렇게 쓸 수가 있어요. 괜찮니? 4제곱이 마이너스 오메가, 5제곱이 마이너스 오메가 제곱, 6제곱은 얼마? 1.
됐어? 그러면 이거 서로 쓱쓱. 얘 서로 쓱쓱. 이게 어차피 얼마였으니까? 마이너스 1이었으니까 이건 역시 쓱쓱이라서 얼마야? 0. 이해됐어? 자, 그러면 마찬가지로 얘도 몇 개마다 반복이라는 거 느껴집니까? 6개마다 반복이니까 6개를 싹 다 더하면 얼마? 맞아요. 그래서 얘도 연속된 6개를 더해주면 무조건 0이 나올 것이니까 여러분들이 잘 이용해 보도록 합시다. 굳이 이제 얘기를 하자면 얘들아, 요놈 3개마다 반복되는 숫자보다는 요 6개로 반복되는 게 조금 더 여러분들에게 어렵게 다가올 수 있어요. 그러니까 뭐가 나올지 몰라요. 학교 선생님들이 좀 착하게 내주실 거면 왼쪽 거, 조금 에이 똥 먹어라 이러면 이제 오른쪽 걸 낼 수도 있어요. 알겠나요? 그러니까 연습은 많이 해둬야겠죠. 자, 잘 알아두도록 하시고요. 자, 다시 한번 얘기할게 얘들아. 지금 우리가 쌤이 설명할 때 방정식을 갖다가 먼저 제시를 하고요. 그 다음에 인수분해 해보고 인수분해 해서 그 근들, 허근에 대해서 탐색들을 하는 과정이었거든. 근데 쌤이 여기 초록색 별표 친 것들을 보시면 이 허근의 형태를 반드시 암기하라 했죠. 그쵸? 네. 이걸 통해서 봐봐. 이렇게 줘버린다고. 어떤 3차 방정식에 한 허근이 2분의 1 플러스 루트 3i다 라고 줘버려요. 됐어요? 지금 생각을 좀 잘해봐. 어떤 한 3차 방정식에 한 허근이 2분의 1 플러스 루트 3i라고 줬다 칠게. 아, 한 허근이 얘구나. 그럼 나머지 하나의 허근은 또 뭐예요? 이거구나라는 게 느껴지지. 켤레근. 돼요? 켤레근이야. 그러면 여러분들은 이 두 개의 근을 가지고 뭘 만들 수 있게? 2차 방정식을 만들 수 있어요. 해봐. x제곱에다가 빼기 두 근의 합을 쓸 거야. 아까 내가 식 작성하는 거 설명했었지? 두 근의 합 얼마예요? 1이죠? 1이죠? 그러니까 빼기 1x. 그래서 x만 쓸게. 그 다음 두 근의 곱을 해주면 얼마게요? 1이죠. 그래서 플러스 1. 요 2차 방정식이 나오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 2차 방정식이 보시다시피 여기 있는 요 2차 방정식과 똑같네요. 괜찮나요? 됐어요. 그러니까 근을 줘놓고 니네 보고 이 식을 세우게 만들고 그걸 통해서 요 전체 식을 세우게 만들면서 세제곱하면 마이너스 1이다. 그러니까 6제곱을 해주면 1이 나오는 6개짜리의 규칙이구나 라고 간접적으로 줄 거라고. 그게 좀 더 어려운 문제니까. 그러니까 반드시 형태를 잘 외워두자. 형태를 외워두면 바로 만들기 쉬우니까. 쌤이 방금 저기서 식 작성하는 것처럼 쓰긴 했으나 저건 어쩔 수 없을 때 하는 방법이고 그냥 이 공식은 얘다라고 외워주자고요. 알겠죠? 여기까지가 여러분들이 알아야 될 고차 방정식의 내용 전체가 되겠어요. 그래서 금요일 날 배웠던 간단한 40분짜리였나? 영상부터 해가지고 오늘까지 해서 마무리를 지었고요. 지금 내가 아까 쉬는 시간 때 줬던 프린트 있지? 그치? 거기 있는 프린트 문제를 내가 딱 2문제만 찝어줄게요. 그거 지금 빠르게 풀어보고요. 오늘 끝내도록 합시다. 자, 첫 번째 5번 그리고 9번 5번이랑 9번만 딱 풀어보고 맞춰보고 끝냅시다. 깜짝이야.
5번이랑 9번이에요. 좀만 이따가 좀 나올게. 수업 중이라서. 그래서 국어가 여기야. 근데 같이 들어가면 돼, 얘네랑. 버스 기사 출신으로 말한다. 조용히 가라고. 제가. 끝났나요? 아직인가요? 맞추고 끝냅시다. 네. 5번 답이 뭐죠? 네. 그 뭐야? 2야, 3이야? 답 5번에 2. 5번에 2. 그치, 얘들아? 얘들아, 근데 이거 찍었니, 혹시? 지금 빨리 찍어주실까요? 네. 5번은 잘 맞았을 수 있겠죠?
얘들아 5번에 2번이고 그 내용은 문제를 안 풀어줘도 괜찮을라나? 이것만 여러분들이 잘 써주면 될 것 같아요. 5번 봐봐. 그냥 바쁘니까 이걸로 할게요. 여러분들 국어 들어가야 되니까. 자, 지금 분자가 오메가 빼기 2에다가 여기가 오메가 빼기 2의 전체 켤레가 되어 있잖아, 분자가. 이거를 여러분들이 이렇게 봐주면 되지. 켤레는 내가 침투력이 오진다 했잖아요. 이렇게 쓰면 되죠. 원래는 요 켤레가 이렇게 되는 건데 여기는 실수니까 켤레를 해봐도 달라지는 게 없어서 쌤이 이제 안 쓴 거. 괜찮니? 그럼 이 상태에서 이제 분배 법칙을 해주게 되면은 여러분이 알다시피 오메가 바 그리고 마이너스 2배의 오메가 더하기 오메가 바 플러스 4 뭐 이런 구조가 나올 거예요. 괜찮나요? 배웠던 친구들 켤레는 침투력이 오진다, 그치? 그거 했던 거 쓰시면 되고요. 자, 똑같이 써보시고 이제 문제가 얘들아 아마 9번이었을 텐데 혹시 9번 맞으신 분 답이 1번이네요. 네, 아직? 타연이는 어때? 틀렸어, 맞았어? 풀고 있었어? 민재는? 민지는? 아하, 이게 풀고 있었다 하면서 넘어가는 그래요. 자, 9번 좀 봅시다, 얘들아. 9번 보니까 저놈의 4차 방정식인데요. 하나의 허근은 오메가라 했어요. 근데 뭐 우리가 외운 식이 형태가 아니지. 그치? 그러니까 이 식을 보고서 내가 배운 게 떠오르지 않으니까 이 식을 다시 좀 만져봐야, 그러니까 변형을 좀 시켜봐야죠. 분명히 배운 데서 나올 거니까. 그러니까 나는 얘를요, 여기 뭔가 세제곱씩 묶을 수 있고 세제곱으로 묶어주면 얘가 인수분해 된다는 게 좀 보이거든요. 이해됩니까? 이해돼요? 지금 인수분해하고 있는 건데 쌤은 공통이 이렇게 보여서 인수분해한 거고 여러분들 만약에 안 보이면 무슨 제법 쓰시면 돼요? 조립 제법 쓰시면 되는 거야. 상관없어요. 네, 이렇게 인수분해가 될 거라서 x 플러스 1에다가 x 세제곱 플러스 1이구나. 그러니까 이제 우리에게 행복한 놈을 주는 건 여기네요. 그쵸? 아까 외웠던 거. 그러니까 이 식이 여기가 x 플러스 1의 제곱에다가 x제곱 마이너스 x 플러스 1은 0 이렇게 나오는 거고 우리가 보고 싶은 허근은 여기서 나오는 허근 오메가에 대해 관심이 있는 거니까 얘는 오메가 제곱 이렇게 된 거 쓸 수 있고요. 오메가 세제곱을 해주면 마이너스 1인 것도 맞지? 요 허근이라는 게 요 위에서 나오는 거니까요. 괜찮으십니까? 그리고 6제곱을 해주면 1이 나온다는 것도 괜춘. 네, 이걸 토대로 이제 푸시면 되겠네요. 이해됩니까? 얘는 6제곱 했을 때 1이니까 규칙 6개짜리인 여기 내용일 거예요. 괜찮으세요? 네, 확인하시면 되고요. 니은 내용만 간략하게 또 보시면 니은은 오메가 더하기 오메가 분의 1이라고 적혀있네. 니은. 그치? 마음이 불편하지만 여러분들은 여기다가 양변에 오메가 분의 1 같은 걸 곱하는 테크닉을 이미 맨 앞에서 배웠어요. 그러니까 곱해보시면 오메가 빼기 1 더하기 오메가 분의 1이 0인 거니까 이렇게 더한 놈은 1이군. 깔끔하게. 괜찮나요? 그리고 그 디귿 문제는 이제 막 6개씩 더하면 0인 거니까 그거 이용해서 풀어주면 될 거고요. 네. 오늘 여기까지만 합시다. 하실 거고 숙제 쌤이 쌤을 내드렸잖아요. A단계랑 B단계 중간에 잘라